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까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관련 의혹을 심의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주지방법원장에게 엄중 경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28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이 찾은 제주 시내 한 식당. 점심시간이었는데 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하도 여러분 오시니까 그냥 뭐 그런 말 안 하시고 식사하고 가시니까 뭐 판사님인지 뭐 뭐든지 잘 몰라요. 저녁에는 여기 뭐 술도 드시고 하는데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근처 노래방으로 갔고 주인은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관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소동 이후 다른 노래방을 찾아 다녀왔는데 당시 행정관만 휴가를 받은 상태였고 나머지는 근무 시간이었으며 당일 재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를 받은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며 경고를 의결하고 제주지방법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행정관이 해외로 전출이 결정되면서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하게 주의 촉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부장판사 3명 중에 1명인 오창훈 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배석 판사 대고 합의 절차 없이 법정 구속하는 등 재판 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또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한 혐의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돼 국회 법사위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년 전 제주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설을 운영하던 시민활동가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세월호 제주 기업관 옆에 민박인 제주 평화 쉼터를 경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신동훈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간부를 지낸 뒤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신 씨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에서는 신 씨가 북한과 연관됐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함께 여행을 갔던 민주노총 간부가 사업에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소개해 한 번 만났지만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한국인 사업가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사업을 해왔고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끝내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저도 뭔가 좀 이상하고 그래갖고 그 협상은 파악된 당연히 저한테 그걸 소개해 주신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그러자 검찰은 신 씨와 북한 공작원이 공원에서 만날 때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며 국정원이 멀리서 찍은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일반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이 사건이 진행이 되지만 국가보안법은 반대로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 저와 변호인은 그것들을 일일이 다 해명해야 되는 거꾸로 돼 있는 이런 상황이죠. 결국 신동훈 씨는 지난해 1심과 2심 재판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가 북한 공작원인지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가 없어 당시 만남이 국가의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이미 국정원이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묵혀뒀다가 2023년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캐비넷 속에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진술을 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신 씨는 2년 9개월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간첩이라는 오해 때문에 자신은 물론 세월호 유족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정할 수도 있다. 그게 본인들이 의심하고 추적하는 것들이 본인의 역할이니까. 근데 아니었다 그러면은 미안하게 됐다. 최소 이 정도의 아주 최소한의 사과라도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강자가 약자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들은 그거는 묵비권이 아니라 그거는 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사과를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공항 주변 토지에서는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사과와 배, 감 과수원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의 경우 조류 유인 효과가 역시 큰 감귤 과수원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과수원 곳곳에 떨어진 감귤과 죽은 새들. 지난해 3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서 직박구리 등 2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인은 농약 중독. 과수원 주인이 귤을 쪼아 먹는 새들 때문에 화가 나 열매에 살충제 성분 농약을 주입한 겁니다. 이렇게 감귤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조류 유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감귤 과수원. 하지만 제2공항 주변 조류 유인 시설 제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항 표점 3km 내 감귤 과수원 면적은 공항 예정부지보다 넓은 630만 제곱미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과수원이 밀집한 한가운데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은 부실조사와 안전불감 위에 공항을 세우겠다는 허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감귤 과수원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사과, 배, 감 과수원은 제한시설이고 감귤 과수원은 제한시설이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 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공항 사업 지원을 건의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강력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오영훈 도지사가 정부의 제2공항에 대한 촉구 요청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제2공항 조속한 추진 정책을 전력으로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또 이들은 제2공항 현안에 대해 KBS가 편파 보도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다른 정보를 제공하라고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10년 넘게 지역의 갈등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오영훈 지사의 정부 건의 이후 찬반 여론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에서 벌어지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탈리아는 공유지를 지키는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 관광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 관광 통합 브랜드를 도입해 품질을 관리하고 또 자체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73살인 안나 마리아 할머니가 운영하는 요리 체험 교실. 할머니네 농가 숙소에 묵는 관광객들과 함께 지역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 부부와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 4명 이렇게 8명이 농가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숙소 리모델링 비용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Ecco, quando uno vuole fare l'agriturismo, vuole ristrutturare la casa, fare appartamenti, camere, riceve aiuto dalla provincia. 안나 마리아 할머니처럼 지역 농민들이 운영하는 농가 숙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관광 통합 브랜드가 도입됐습니다. 지역 농민들로 구성된 남티롤 농민협회가 만든 붉은 수탉이라는 뜻의 갈로 로쏘입니다. 품질 등급에 따라 꽃 1개에서 5개까지 인증을 하는데 심사 항목은 모두 200여 가지. 숙박시설의 품질과 전통적인 건축 양식 여부, 지역 식재료 사용 비율과 서비스 품질, 에너지와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통합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농가 숙소를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e non ci sono più i contadini, l'attrattività delle aree rurali diminuisce. Però se spariscono i contadini, praticamente l'area montana è morta. 농업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Nel ristorante del paese comprano, nel negozio del paese comprano prodotti artigianali dell'artigiano della zona rurale e questo è tutto un circuito economico molto positivo. 대규모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업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 지속 가능한 공유지의 희극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이탈리아 알페디시우시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과 여권 발급 등을 점검한 결과 정부 24 시스템의 복구와 맞물려 큰 혼란 없이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시스템과 맞물린 부동산 관련 민원 처리 시스템 등 65개 시민 서비스 장애 중 15개 시스템만 정상 복구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시스템 복구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현장 대응반을 편성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193명이 추가 심사를 받고 최종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희생자 34명과 유족 159명을 심사해 이들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해 줄 것을 4.3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가 심사에서는 군법회의와 일반 재판을 받아 사형 등을 선고받은 수형자 3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29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를 마쳤고 호적 정정 등 37명에 대한 정정, 변경 심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인 2,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관광 리조트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리조트 3층 객실에서 불이 나 전등과 테이블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투숙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객실 전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건강주치 사업에 도내 16개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제주도가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한 결과 구자읍과 대정읍 등 7개 시범지역에서 모두 16개 의원이 지정됐으며 근무하는 의사는 1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들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이번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주치의를 등록하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건강교육 등 10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65살 이상과 12살 이하인 제주도민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4만 8천 명이 제주를 찾아 연휴 기간 제주 방문 관광객은 33만 7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 5천 명보다 10% 정도 늘었는데 협회는 경기 침체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 제주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됩니다. 제주도는 6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진료 상황실을 구성해 응급의료 상황과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이용 안내를 실시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은 352곳이며 약국은 196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제주도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 콜센터와 모바일 앱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